먹는 꿀 한 숟가락으로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생긴답니다. 피로회복, 혈액순환, 또 변비에까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따가운 목을 부드럽게 하는 완화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꿀을 지정한 바 있는데요. 꿀은 항생, 항균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쫓을 수 있습니다. 또 꿀물 한 잔은 인후염을 완화시켜줍니다. 염증이 덜해지면서 기침도 가라앉는다고 하니까요. 목이 아플 때 따뜻한 꿀물 한 잔 잊지 마세요. 네,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고 없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합을 장을 모토로 방송되는 방학동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엄마는 콩을 좋아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 음식을 주제로 오늘 4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는 콩을 좋아해 진행을 맡은 서진입니다. 먼저 우리 콩 식구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늬만 엄마인 혜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날쟁이만 선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려서 돌아온 만년딸 예린입니다. 엄마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쉬다 왔는데 네, 감기 걸렸는데 또 같이 가져왔어요. 네. 그래도 집에 가서 좋았죠? 네, 그럼요. 네, 얼마나 있다 왔어요? 한 3박 4일 정도 있다 왔어요. 수요일에 내려갔다가 일요일에 올라왔는데요. 네네. 저는 집에 내려가면 엄마도 맛있는 걸 해주지만 외갓집에 가면은 와, 특히나 진짜 맛있게 많은 걸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았겠다. 배가 터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도록 많이 먹고 왔어요. 행복한 명절이었네요. 네. 차례 지내셨죠, 두 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식구가 워낙 없는데 아들까지 없으니까 좀 조촐하게 지내고 말았죠. 저는 시댁으로 가나 친정으로 가나 일복이 아주 많아요. 그럼 유난히 혜숙님이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그럼요. 저도 많이 했어요. 억울해. 근데 식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해마다 음식 가짓수나 양이 좀 줄어요. 음식을 많이 했다가 남으면 금방 상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명절은 힘들어요. 음식은 적게 했지만 장 봐오고 손질하는 준비 과정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일복 많다고 했잖아요. 시댁에서는 9남매 중에 2번째, 친정에서는 7남매 중에 맞이다 보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항상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명절 때는 집에 오시는 친지들이 아주 진짜 많아서 음식 양을 정말 많이 준비해야 했어요. 상 차리고 치우고 있으면 또 손님들이 닥쳐. 네. 그래서 또 차리고 또 치우고. 진짜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은 허리를 펴고 지낼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한때인가 봐.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 어른이 안 계시면 그렇죠. 형제도 다 모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안 계시면.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은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차례 음식 많이 해야 되는 집, 혜숙님 같은 집은 참 힘듭니다, 여자들이. 네. 그래서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요새. 아니에요? 혜숙님 허리 못 필 정도로 음식을 많이 할 때 어떻게 시댁에서 남자분들 도움의 손길이 좀 없었습니까? 지금은 사정이 네.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진짜 이거는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 일이 힘드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TV에서만 봐도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도와주던데 우리 시댁은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가부장적이냐? 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저희는 매년 여름에 가족 모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남편이 제 말에 힘을 실어준답시고 공개적으로 앞으로 큰일 있으면 밖에서라도 남자들이 좀 일을 하자.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생들 어때? 네, 총대를 어머. 매셨군요. 네. 여자는 좀 쉬게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다가 음.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우리 어머님이 일어나시더니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변하긴 했어요. 밉고 무섭던 시어머님이 지금은 안 계시니까 뵙고 싶네요. 그러시기도 하겠다. 네. 저희 집은 조금 반대예요. 어떻게요? 네, 평상시에는 가부장적인 게 있는데 시어머니나 신랑이 음식에 관해서는 좀 개방적이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셔요. 사실은 남편이 저를 못 믿어서 먼저 나서는 경향이 좀 더 크죠. 신랑이 손이 빠르다 보니까 여자 두세 사람 몫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남편 없으면 큰일 치를 때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우리 남편들 요즘은 여성 호르몬이 막 분출되나 봐요. 제가 오히려 더 막 씩씩해가지고 소리치고 남편은 여성스러워지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있는 시골에 내려가서 남편한테 아침 저녁 밥을 놓고 왔어요. 와, 변하신다니까 나이 들면. 최고네요, 최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맞는데요. 네. 선영님 말씀 중에 남편께서 못 믿어서 먼저 나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게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요리나 기타 나머지 그런 것들이 일가견이 없으면 사실 나서기가 힘들거든요. 예, 어느 정도 아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든지 잘하시나 봐요. 네, 그러는 편이에요. 일단 일 벌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고 손도 되게 빨라요. 여자 얘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요리에 좀 관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네. 예, 요리에 대한 감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죠. 저는 반대로 일 벌이는 걸 좀 무서워하고, 손도 느리고, 또 뭐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생기거든요. 근데 남편은 뭐든지 뚝딱뚝딱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신혼 때도 남편이 요리 다 하고 제가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남편이 다 했거니 이렇게 알려주시고 뭐 음식이나 요리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할 때 저를 앉지 않고 저희 신랑이랑 통화해요. 참 웃겼어요. 시어머님은 잘 모르셨어도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두 분 다 고수신가 보다. 그러면 뭐 요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것도 없고 남편께서 해주신 음식 어떤 게 제일 맛있던가요? 대부분 다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숙 또 뭐 호박죽, 팥죽 뭐 이런 것도 잘하고 맛있겠다. 김치도 잘 담궈요. 묵도 직접 묵가루를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탱글탱글 굉장히 맛있거든요. 주부 구단이다. 네, 정말 우량주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조금 피곤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잘 안 하고 저한테 좀 맡기는 편이거든요. 맡기면 할 줄 아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웬만한 주부님보다 네네. 훨씬 좀 나아요, 저희 신랑이.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음식에 대해서도 좀 일가견이 있고, 뭐 특히 제철에 나오는 음식으로 뭘 좀 해달라고 하는 등 좀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철 음식도 잘 몰라요. 근데 요구하는 게 다 손이 좀 많이 가고, 전통 음식이라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해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철 음식이 보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해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거 안 부러워해도 되나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상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또 너무 꼼꼼하고 세세하다 보니까 피곤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상한 거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좋지. 네. 예리님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남편 될 네. 이상형 다정하고 또 자상한 남자라고 말했는데 선양님 남편 되시는 분처럼 요리 잘하는 남자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나요? 네, 그럼요. 요리 잘하면 너무 좋죠. 저는 네. 가끔씩 남편이 해주는
아침상을 먹는 게 받는 로망이에요. 네, 받는 게. 뚝딱뚝딱 차려놓고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예린아. 뭐 누구나 바라는 로망이지. 아마 신혼 때는 가능하겠지? 근데 요리 잘하는 셰프들도 부인을 위해서 아침 차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걸? 로망은 로망이야. 꿈 깨. 아니야. 나도 남편한테 아침 밥상 대접하셨다고 했잖아. 남편이 밥하는 모습을 아마 우리 시어머님이 보셨다면 아마 불효령이 떨어지셨을 텐데, 근데 사위가 주방에 있을 때 되게 흐뭇해하시는 모습 봤다? 따님하고 아들하고는 다른가 봐. 근데 요즘 남자들이 너무 잘하더라. 에린이 남편도 그럴 거야. 사실은 제 집만 봐도 제 남동생이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어디서 자기가 마트에서 사온 다음에 알아서 뭐 버터도 하고 뭐 채소 다 뚝딱뚝딱 썰어가지고 완전 기가 막히게 구워주는 거예요, 집에서. 양식이네요. 네. 와, 그거를 어찌나 맛있게 먹었는지 사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해숙쌤 말도 들었겠다.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기대해. 당연히 여자라면 그런 환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침밥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맞벌이라 다 맞아. 바쁘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굶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침은 특히. 네. 그 남자분들도 따뜻한 밥상 받는 그 로망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받고 싶어요. 맞아요. 네. 요리님 동생은 그렇게 요리 잘해서 맛있게 해주는 거 먹고 네. 그랬는데 예리님도 요리 잘하시나요? 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요리를 안 해봐서?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또 3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 먹고 지금은 혼자 살기는 하지만 요리를 잘 안 해먹고 근데 가끔씩 제가 한 거를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만들어봤어요? 뭐 만들어봤지? 뭐 이것저것 네, 그냥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밥 해봤을 텐데 텐데 먹었는데 진짜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이것저것 짬뽕해서 먹었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하면은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딸들은 엄마 요리 솜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아주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고 만약에 요리를 못한다고 하면 뭐 엄마 근처에서 살죠 뭐. 어머, 난 우리 딸 옆에 사는 거 싫다. 근데 휴일 때 보면 우리 딸이 가끔 스파게티 잘해줬거든. 우와. 어쩐지? 어떡하지?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래도 옆에 딸이 옆에 두고 사는 거 살아야 싫어. 되네. 아니야, 싫어. 딸들이 대세입니다. 근데 예리님 이것저것 아까 그 짬뽕해서 먹는다고 그렇게 맛있었다는데 저는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일까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시도는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까? 맛있는 것만 넣어서 그런가? 그래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엄마께서 그 요리를 잘하시니까 그 손맛이 그 묘하게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가? 이렇게 닮았나?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주부 경력 30년 훨씬 넘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면 어떤 음식을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닭백숙이요. 와, 진짜 엄마가 닭백숙 해준 거를 국물을 한번 먹었는데 완전 끝내주는 거예요. 진국이요. 네. 그리고 엄마가 하도 잘하시는 게 많아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쪽갈비 김치찜? 가끔 그게 땡길 때가 있으면 엄마한테 예약을 해놔요. 엄마 나 다음에 가면 쪽갈비 김치찜 해줘 이렇게. 맛있겠다. 네, 그리고 뼈다귀 감자탕. 먹고 싶어요. 저는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음식을. 그 음식을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정말 예술입니다. 요리 차원을 넘어서. 그러게요. 예리님이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시지만 예리님도 뭐든지 잘 먹는 것 다 같아요. 다 잘 먹어요. 네. 근데 제 아들은 제가 해준 음식을 잘 안 먹어서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아빠가 해주신 거 더 잘 먹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빠가 해준 음식은 다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왠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이 생기니까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하게 되니까 실력이 조금은 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들도 좀 크니까 먹어보라고 하면 예의상 이렇게 먹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걔를 보면서 나도 결혼 전에 엄마가 음식 해놓고 이것저것 좀 먹어보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좀 까탈부렸던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꼭 자기 닮은 자식 낳아서 그대로 돌려받는 기분이에요. 요리 잘못하는 제 음식 다 맛있다고 먹어주는 우리 아들, 딸이 정말 효자, 효녀네요. 맞아요, 진짜. 근데 혜수님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 애들은 제가 해준 미역국만 먹고도 네. 엄마 미역국 장사해도 되겠다 이러고요. 떡볶이를 해주면 엄마 떡볶이 장사하면 대박 나겠는데요? 이래요. 저도 엄마가 해준 닭백숙 국물 먹고 네. 엄마 우리 닭백숙 가게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카레를 엄마가 해줬는데 카레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네, 그래서 카레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3끼 먹어도 안 질릴 정도로. 어떻게 만드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우리 진지하게 카레집 할까 그랬더니 옆에서 동생이 누나 그 오뚜기 카레까지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면 정말 요리해준 사람이 힘이 좀 나잖아요. 네. 자존감도 올라가고. 근데 우리 아들은 참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엄마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좀 좋은 거, 그리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먹는 음식들보다는 좀 밍밍하잖아요. 네, 요즘은 사람들이 단짠? 좀 너무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 세대니까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음식을 하려고 하는 저랑은 입맛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온 손님들은 음식 맛있다고 해요. 아들만 빼고? 맛있겠지. 주부 경력이 얼만데. 근데 사실 건강식은 정말 지나치게 담백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밖에 음식에 길들여져 있으면 좀 심심해서 못 먹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요즘은 밖에서 먹는 음식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길들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하고 달리 맞벌이 부부 또는 이제 혼밥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요.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편의점 음식을 사서 먹든 그게 편하니까. 네. 또 나가서 먹든 그리고 외식 문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음식 가기 싫고 맨날 밖에 나가서 사 먹기만 하면 너무 좋겠어요. 혜진이 바쁘잖아요. 네? 근데 이놈의 네. 돈이 문제예요. 한 번 나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10만 원은 기본이 든 건데. 네,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니까요. 저도 이제 다음 주면은 개강을 해서 학교에 가요. 근데 수업이 연달아서 있거나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수업이 껴있으면은 밥을 굶을 수가 없으니까 사 먹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아무리 학교 앞이라도 밥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생활비의 60-70%는 밥값으로 나가가지고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도 저녁 한 끼 먹는데도 엄마 제가 밖에서 사 먹어봤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자취하는 친구들을 보면 반찬값이나 사서 먹는 밥값이나 엄청 많이 든다고 했던 얘기가 맞아요. 진짜 많이 들어요. 이제야 실감난다고 집에 왔다가 가는 날에는 김치 좀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김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맞아요. 든든해요. 많이 차이 나요.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음식도 음식이지만 네. 저희 어렸을 때 왜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물도 사 먹잖아요. 우리 집 사 먹어요. 네.
네, 독립해서 사는 제 딸도 식비 지출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식 문화가 사실은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어느 때는 이 외식을 하고 싶어도 그것 또한 사정상 못하는 집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정상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집이에요. 저는 이제 집밥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네. 가끔은 시켜 먹고도 싶고 또 외식도 하고 싶은데 저희 신랑이 한 30대 중반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좀 가려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집에 있을 때면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집밥을 먹으려고 하죠. 아, 나 왜 아들이 밤맛없다고 하는지 알겠다. 아빠 건강 밥상을 신경 쓰다가 보니까 아빠 위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한테까지 맞춰주기는 힘들었겠네. 두 사람을 위해서 1인분, 1인분 이렇게 따로 또 음식을 하기도 그렇고, 그쵸.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양쪽을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죠. 아, 진짜 그렇게 하셨구나. 번거로우시겠다. 번거롭죠. 많이 번거롭죠. 네. 이게 당뇨는 특히 또 먹고 싶은 걸 못 먹기 때문에 그죠, 힘들죠. 그래서 건강을 이유로 외식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맛있는 음식들, 밖의 음식들은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다이어트하는 이들. 맞아요. 다이어트하는 이들인데 식사 자리에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다 보니까 식사 약속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네. 제대로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남자친구랑 밤 10시, 11시에 밥을 먹게 돼요. 그러면은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서? 네, 앞으로 이제 나한테 밥에 뭐 먹자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 먹자고 안 할게. 나 먹는 것만 지켜보기만 해. 이러는 거예요. 고역이지. 맛있는 냄새는 어떡하고. 그러니까요. 앞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맨날 먹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있을 때나 아니면 밥을 먹고 나왔을 때나 엄마한테 카톡이 와요. 뭐 하냐고. 그러면 나 남자친구랑 밥 먹으러 가. 아니면 밥 먹고 있어. 이렇게 답장을 하면 엄마가 이 시간에 뭘 먹는다고? 조절 좀 해야지.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고 예리님은 그랬는데요. 제 딸은 365일 다이어트 하는 애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랑 운동도 같이 하면서 식단 조절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운동은 되는데 이게 음식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예민해지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애가 아닌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맞아, 짜증나게 되지. 배고프면 짜증나요. 당연히 배고프면 짜증나요.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밤에 안 먹고 눕잖아요. 네. 그러면 막 천장에 바나나가 돌아다니고 딸기고 밥이고 맛있는 게 막 잔뜩 한 상이야. 천장에.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애따 모르겠다 먹고 죽으신 귀신 때깔도 겁다더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푼에다가 밥 거하게 비벼서 먹고 네. 아이고 잘 먹었다 하고 자요. 그런 다음 날 아침 거울엔 띵띵 부은 보름달이 떠 있어요. 아이고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독해 못 하겠더라. 진짜 독해요. 맞아.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뱃살을 만지고 들켰다. 정말 찔려. 오늘까지만 먹고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요. 네, 역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맞아. 저도 껴주세요. 3kg 빼야 되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살 빠지는 거 없나? 있으면 저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런 거. 우리가 음식 얘기 이제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자꾸 배가 고픈데 뭘 먹기는 그렇고 우리 블랙커피라는 팝송 한 곡 들으면서 노래로라도 우리 커피 한 잔씩 할까요? 좋아요. 그래요. 블랙커피 살 빠진다는데요. Like coffee, blue morning, toast is burning and the rain keeps pouring. That feeling, I'm losing you. Like coffee, green and jealous of the way
that you used to love me. That feeling I'm losing you. I don't know if I can live without you. I don't know if I can understand you. Don't know if I can, know if I can. I could only think of one good reason to make this crazy love affair worth leaving. Oh, you know that I would, you know that I would. Black coffee, red warning, no good news in the news this morning. That feeling I'm losing you. I don't know if I can live without you. I don't know if I can understand it. Don't know if I can, know if I can. I could only think of one good reason to make this crazy love affair worth leaving. Oh, you know that I would, you know that I would. Black coffee, blue morning, toast is burning, the rain keeps pouring. That feeling I'm losing you. I got this bad feeling I'm losing you. Black coffee. Blue, blue feeling. 네, 레이시 제이 달튼의 블랙커피였습니다. 아, 커피도 음식이죠? 네, 선생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외출할 때 항상 커피를 챙겨 갖고 다녀요. 커피랑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아, 맨날 네. 만날 때도 갖고 오시잖아요. 저도 건강에는 안 좋다는데 믹스 커피를 좋아해요. 일명 다방 커피. 믹스커피 맛있잖아요. 저도 믹스커피를 하루에 한 서너 잔 정도 마셨었는데 믹스커피도요. 그중에서 단맛이 더 나는 믹스커피가 있습니다. 그걸로 골라서 마시곤 했는데 지금은 아우. 원래 달고 신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드립커피로 갈아탄 지 1년이 조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믹스커피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좀 나이 먹다 보니까 믹스커피가 위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참에 블랙커피로 갈아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업 들으러 갈 때 졸리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필수예요. 저는 평상시에 드립커피를 먹는데 비가 오면 믹스커피가 참 땡기죠. 비 올 때? 어. 비가 오면 부침개지 김치부침개. 김치부침개 막걸리 한 사발? 아니야, 비도 안 오는데 어제 비도 오고 좀 눈도 오기는 네. 했는데 지금 비 안 오잖아. 아, 먹고 싶다. 다이어트 우리 언제 하죠? 언제나 오늘부터 내일부터. 김치 부침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녹두 부침개 맛있겠다. 무지무지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맛있게 할 줄 모른다는 거. 그러면 사 먹으면 되죠, 뭐? 그냥 어떻게 알았지? 혜성 나 따라다니나 봐. 그래서 제가 사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은 그 녹두 부침개도 참 맛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요. 엄마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엄마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요리를 이렇게 썩 잘하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뭐 맛있는 거 해준 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요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별로 기억이 없어요. 이상하다. 저는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맛있던데? 그러니까 저도요. 너무 맛있어서 막 행복한데. 근데 나이에 장사 없나 봐. 연세가 드시더니 네. 엄마가 간을 잘 못 맞추셔. 예전에 엄마 솜씨가 아니야. 그래서 좀 슬프다. 맞아요. 그렇죠. 연세 드시면은 미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건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요리를 잘하시는 편이어서 네. 좀 자식들이 좀 행복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확실히 손맛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손맛이 달라지신 건지 저희도 입맛이 달라진 건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맛있게 먹은 음식이 지금도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모찌떡, 찐빵, 뭐 식빵, 생일 우와. 케이크 막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부도 그냥 안 주시고 두부 위에 이렇게 열십자로 잘라갖고 그 안에 양념 넣고 조림해 주신다거나 우와, 진짜 맛있겠다. 하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반찬을 학교에 싸가면 김치라도 제 반찬이 제일 먼저 동이 났어요. 그래서 좀 뿌듯했죠. 오, 저는 예전에 엄마가 보리개떡 이렇게 갈색 빛깔 나더라고요. 그거랑 또 쑥범벅 이런 거 해줬던 거 생각나요. 지금도 맛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먹거리가 많으니까. 그때는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따뜻해지면은 봄이 오는데 봄바람도 쐴 겸 엄마 모시고 야외에 나가서 네. 쑥을 뜯어서 엄마랑 같이 모처럼 추억을 좀 나눠봐야겠어요. 맛있겠어요. 쑥범벅.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엄마가 김밥을 집에서 싸주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꼭 싸주셨거든요. 뭐 사서 보내는 집도 많은데 꼭 싸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입이 작은 편인데요. 어렸을 때는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김밥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해주시느라고 밥을 엄청 얇게 피시고 그 안에다가 늘 건 다 들어가나요? 다 속재료 다 네. 넣으시고 꽉꽉 눌러서 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예린이 김밥은 왜 이렇게 작냐고 귀엽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근데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여전히 너무너무 맛있는데 무엇보다 네. 여전히 너무 작은 거예요. 몸이 커서 그런가.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컸는데 아직 엄마한테 나는 어린 애기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교정을 가잖아요. 네. 다 커서 성장을 해서 교정을 가면 그 옛날에 그 넓어던 운동장이 좁아 보여. 진짜 조그맣지. 작잖아요. 맞아. 예리님도 어렸을 때 엄마가 비록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꼬마 김밥식으로 네. 싸주셨을 때는 잘 몰랐었던 게 네. 지금 커서는 똑같이 싸주셨지만 그게 유난히 더 작아 보였을 되게 수도 작더라고요. 예,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들 참 좋다. 근데 제 경우에는 남매가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만을 위한 상차림도 전혀 없거니와 이전에는 그래도 제 자신이 외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음식을 다 만들어 먹였거든요.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또 제 딸이 제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에 와. 네, 아직도 기억을 해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먹어봐도 달지 않고 저희 언니한테 이제 레시피를 받아서 만들었었는데 정말 어느 제과점에서도 저는 사 먹어봐서도 그 맛을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저희 딸이 그 맛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맛보다도 같이 이제 계량을 하면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엄마랑 같이 했던 그 추억이 맛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함께 했고. 네. 맞아요. 음식을 먹었던 그 시절의 행복함? 네네. 또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도 맛이지만 그 추억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나이가 들게 되면 네. 그 음식, 그 맛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음식이란 단지
생존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쵸? 그래요, 맞아요. 그때 선양님 어머님 세대에서는 정말 선양님 어머님 그 독보적인 존재다. 능력자.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엄마 음식이 항상 그립고 생각이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더 생각날 때가 있을 법한데. 임신했을 때. 네. 그렇죠. 여자들은.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임신했을 때 전복죽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직접 전복 사다가 죽을 해주셨어요. 2그릇을 먹어 치웠죠. 그걸 보시더니 아빠가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결혼 전에는 입이 좀 짧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아이를 가졌을 때는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았던 홍시, 뭐 치즈, 초밥 뭐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음식을 다 잘 먹어요. 그럼 결국은 입덧을 안 하셨던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네, 다 잘 드셨으니까. 네, 저는 거의 안 했어요. 네. 제 기억에는 하루인가 이틀 정도 살짝 어지럼증 같은 게 있었는데 금방 사라졌거든요. 우리 남편이 참 편했죠. 근데 저희 동네 약사분이 네. 항상 양복 입은 신랑이 이제 항상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니까 제가 입덧이 심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매일 사다가 날르시는 줄 네, 알았고. 항상 과일을 사다 줬거든요. 네, 네. 이 과일 저 과일 막 이렇게 네. 잘생기고 맛있는 과일, 맛있겠다. 네, 엄청나게 사다 날랐죠. 아까 그 어지럼증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지럼증 심해지면은 두통이 와요. 속도 메스껍지만은 그 두통 심한 거 정말 못 견딥니다. 괴로워요. 네, 제 경우에도 두통 저희 딸 가졌을 때 그 두통으로 6개월 이상 제가 고생을 그래요? 했거든요. 우리 친구 네. 올케 언니는 10달 내내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맞아. 네. 그렇게 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링겔 꽂고 네. 거의 누워 있는 적이 많았거든요.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이. 근데 사실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입덧의 일종인 거였어요. 그 두통도. 이게 머리 위에 막 바위가 큰 거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제 연말 되면 타종하잖아요. 네. 종 탁 치면은 그 종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그 울림.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는데. 약도 못 먹고. 근데 정말 약을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게 음식이라는 게 약 이상의 어떤 치료제다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네. 근데 원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고 신 거 좋아하는데 냉면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식초를 많이 넣어서 냉면을 거의 매일 먹으면서 다행히 그게 좀 많이 가라앉았고요. 두통이 심할 때는 왜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셨죠? 하얀 흰 띠에 이마에 질끈 묶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가라앉죠. 맞아. 네, 맞아요. 그거는 그 이제 심술구준 시어머님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그런 거에 그냥 대명사로 나와 있는 것이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거 해보잖아요. 가라앉아요. 그 멈춥니다. 잠깐. 맞아요. 잠깐. 네.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제 경우에는 딸은 그렇게 심했는데 아들은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다행이었네. 먹고 싶은 건 많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일 끝나고 이제 전철역에서 내리면은 그 닭고기 튀기는 냄새가 정말 쓰러져요. 너무 맛있게 그거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한두 쪽이라도 먹고 지나가야 되는데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먹을 수도 좀 눈치가 보이고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음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것보다 용돈을 두둑히 주셨어요. 좋았네. 네, 그래서 길거리 음식 많이 먹고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서
골라 먹는 그런 우와. 재미가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용돈 두둑히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아우 저는 입덧하면서도 남편 밥을 해줘야 하니까 어지러운 것도 모르고 밥하고 막 그랬어요. 어지러운 걸 모른다기보다 막 누워 있고 네. 밥하다가 김치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바닥에 잠깐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또 볶고 또 토할 것 같으면 눕고 남편도 이게 입덧이고 나한테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여자들은 아이를 가지면 저러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네, 알았으면 정말 잘해주셨을 그러니까요. 텐데. 글쎄 그건 몰라서.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니까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네네. 제가 네. 우연히 네. 너무 메스꺼워서 생쌀을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밥하는 생쌀 있잖아요. 네. 어머 근데 신기하게 가라앉는 거야. 제 그래서- 동서도 그랬어요. 진짜? 네. 응. 그래서 그 이후로 임신 내내 생쌀을 씹어 먹었다니까요. 신기하네. 그래서 지금도 TV를 보거나 입이 심심할 때 생쌀을 씹어 먹어요. 그때는 참 슬프더구만. 지금 생각하니 참 추억이네. 혜수님 얘기 듣고 있자니까 제 동서도 입덧 가라앉힌다고 하면서 그 생쌀을 한 주먹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 먹을 때 저는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어머 동서 뭐야 뭐 맛있는 거 먹어라고 물어봤는데 그 입덧 때문에 생쌀을 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생쌀하고 단무지 가지고 입덧을 가라앉혔던 그런 경우. 나는 궁상맞게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동지가 있었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임신했을 때 먹는데 지장 없이 먹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반대로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반대로요. 먹을 게 지천에 널렸는데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편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예리님은 못 먹는 음식 있어요? 다 잘 먹는다고 아까 그랬는데. 다 잘 먹어서 고르기가 조금 힘든데 저는 네. 어죽을 싫어해요. 어죽. 맛있는데. 네. 근데 처음에 먹었던 그게 너무 맛없게 먹어서 그런가. 그거 잘못하면 꿀꿀이죽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빠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낚시를 가신다고 네. 그래가지고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놀다가 아빠가 잡은 물고기를 어죽을 해줬는데 진짜 꿀꿀이죽 같은 거예요. 개밥 끓여놓은 것 같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랬더니 어죽이라고 하셔가지고 먹었는데 네. 먹으니까 그 뼈들 씹히지 비린내 나지 이래가지고 한 입 먹고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찝찝해요. 저는 꼴뚜기를 못 먹어요. 꼴뚜기. 왜냐면 우리 사촌 고모가 바닷가에 사셨는데 어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물에서 오징어랑 꼴뚜기랑 막 고기를 잡아서 바닷가 바위에다가 널어놔. 그럼 꼬들꼬들 그거 말리거든요. 맛있겠다. 네. 맛있지, 그래서 하나씩 두 개씩 너무너무 맛있게 막 먹었어. 진짜 잔뜩 먹었어. 그날 밤에 네. 자다가 막 일어나서 토를 네. 하는데 검은 멍게 끝도 없어가지는 거야. 근데 우리 할머니랑 같이 잤거든요. 입에서 우리 할머니가 막 등을 두드리면서 아가 왜 이러냐 아니 얘가 왜 이런다니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 토하고 났더니 우리 할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가시네가 조그만 게 뭘 그렇게 많이 먹어가고 그러냐고. 까만 게 막 나와. 어머 입에서 막 검은 물이 막 쏟아져서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꼴뚜기? 말도 안 돼. 전혀 못 먹어요. 무서웠겠어요. 너무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조그만 그러니까요. 꼴뚜기에서 멍어리 이렇게 많이 얼마나 많이 드신 거예요? 엄청 먹었어. 먹물 원래도 보고 싶을 때는 그런 거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데. 저는 된장을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맛있는데. 네, 된장이 들어간 거라면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된다고 얼마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마당에 좀 넓은 집에 살았는데 네네. 이렇게 그런 주택에 살았는데 네. 마당 한 곁에 이렇게 그 항아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어느 날 놀다가 된장 항아리를 봤는데 그 안에 있는 구더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징그러운 구더기 본 후로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에도 안 됐는데 시집 오니까 신랑이 왜 이렇게 된장을 좋아하는지
아니 소장님. 네.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냉이 된장국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신랑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역시 한국 사람은 된장국을 먹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부덕이 된다. 아우 진짜 다들 트라우마가 있네. 우리 아들도 한 가지 있거든요. 보통 맛있는 것은 자식들도 잘 먹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제가 감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먹이고 싶었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이놈 자식이 왜 엄마 말 안 듣냐고 막 아들을 도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또 나는 혼내면 좋은데 남편이 또 혼을 내면 막 짜증나잖아. 그리고 막 너무 막 화를 내니까 아들이 이걸 감을 입에다 넣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어떡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얘가 다 컸는데도 감을 전혀 못 먹어요. 정말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남편분이 다가오셨을 때 저는 혹시 말려주시려나 했더니 더 크게 고통을 치셨어요. 이제 크면 왜 이렇게 억지로 먹이셨는지. 그러니까. 근데 크면 다 먹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들들 볶았나 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 가만뒀으면 다 알아서 먹던데. 정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까 그것도 편식인가요? 일종의? 그렇죠. 네. 이게 편식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잡곡이에요. 맞아요. 콩, 특히 콩을 제일 많이 골라내는데 저도 물론 어릴 때 콩을 안 먹었거든요. 우리 방송 타이틀이 엄마는 콩을 좋아해잖아요. 네. 근데 이 제목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하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예리님 지금 이제 음식 얘기하는 중에 네. 나온 얘기니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에 들어왔을 때 네.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저만 20대고 다 어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다 같이 몇 명씩 팀을 짜서 공개방송 하나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에. 네, 근데 20대가 저뿐이라서 이분들이랑 어떻게 공동 주제를 정해서 방송을 하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같이 방송하고 계시는 우리 혜숙쌤이 오시더니 어머! 우리 딸 이름도 김예린이야!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못 따라하겠어요. 평소에 진짜 잘 따라하는데 어머! 우리 딸 성이랑 이름이랑 똑같네. 예린이 맞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똑같습니까? 네. 한 번만 해주세요. 똑같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이름 똑같습니까? 어머, 우리 딸 이름도 김예린이야.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랑 딸의 연령대구나 싶어가지고 엄마랑 딸의 에피소드를 좀 이렇게 하면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번쩍 떠올랐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너무너무 두근두근거렸어요. 근데 엄마랑 저는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마와 딸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에피소드도 나눠보면 재밌겠다.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름은 제가 뭘로 하지? 좀 특별한 걸로 하고 싶은데 고민을 하는데 5살짜리 애기랑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애기가 콩을 싫어하잖아요. 그래, 역시 다 골라내죠. 네, 네. 엄마 옆에 있는 엄마한테 콩을 밥그릇에 다 옮겨주더니 엄마가 그 콩을 숟가락에다 한꺼번에 넣고 한 입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언니 우리 엄마는 콩 엄청 좋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지. 엄마가 콩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딸이 안 먹으니까 그걸 먹은 먹어주는 건데. 건데. 아깝잖아. 네. 근데 그거를 엄마가 콩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귀여워서 엄마는 콩을 좋아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뭔가 하다 보니까 뭔가 귀엽기도 하고 엄마의 사랑도 느껴지는 것 같고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나도 예리니까 엄마는 콩을 좋아해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자 막 이랬었는데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네. 이거다 생각하면서 참 잘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4번째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언젠가 그 제목에 대한 일화를 한 번쯤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음식 얘기하면서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드디어. 내가 한몫했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머, 우리 딸 이름도 예진이야. 즐겁습니다. 이게 오늘 다양한 음식 문화, 또 내가 거쳐왔던 음식 문화, 또 오늘날의 음식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마칠 시간 되면 참 섭섭하죠. 네.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음식이란 과연 먹는 의미만 있을까요? 저는 음식은 시각 혹은 후각, 미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행복을 안겨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식이란 단지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음식을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 희생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시며 정성을 쏟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먹고 자란 우리들은 이제 커가면서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또한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커서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란 사랑, 행복, 관계,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음식 해주는 거를 정말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요리를 준비하고 해주는 과정 그런 게 다 사랑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양쌤이 사랑, 희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추억도 같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는. 저는 평소에 길 걸어 다닐 때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아니면 집에 그냥 있을 때도 음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추억이 되게 떠올라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계절이었고 누구랑 있었고 전부 내 얘기 같죠? 네.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과 먹었는지, 맞아. 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앞에 그냥 다 나열해놨네. 저도 두 분 의견이랑 비슷해요. 음식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매개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서 그런지 특히 들판을 휘젓고 다니면서 솜 같은 그러니까 삐비를 막 뽑아서 먹었거든요. 삐비. 여러분들 삐비 모를 거예요. 전혀. 그렇죠.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그 벽과에 속하는데요. 네네. 그게 자라기 전에 나오는 네. 하얀 게 솜 같은 결정체가 있거든요. 그걸 막 씹어서 먹으면 막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막 우리는 나중에 먹어봐요. 그러면 그게 껌이라고 막 우리는 우기면서 컸던 기억이 있는데요. 서울에는 그 사루비아라고 있잖아요. 빨간 거 뽑아서. 조금. 그래, 네. 맞아요. 그런 단맛 나는 거. 그런 추억들이에요, 둘 다. 그게 다 자라면은 네. 김밥 쌀 때 있잖아요. 김 발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예. 돌돌 많은 그 김밥. 네네네. 또 여름에는 보리타작하고 이럴 때 새참으로 얼음 둥둥 띄운 그 물에다가 설탕물을 진하게 풀어요. 그다음에 하얀 국수를 말아서 먹었어요. 당 충전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당 충전. 그렇지. 어렸을 때도 설탕도 귀했어요. 맞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어.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냐고.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는 음식은 정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옥 같은 네. 말씀들인데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법 또는 음식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얼마든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철학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관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머릿속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누군가와의 소통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하는 걸 느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이란 과잉과 부족의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역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지나가다가 이 작은 역을 그냥 지나친다고 합니다. 바쁜 나머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하루, 또 내가 가진 것을 부족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하루 만드시고요. 한낮에는 햇살이 봄볕과 같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옷 잘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는 콩을 좋아해 네 번째 시간으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나눌 수 있는 흔한 얘기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특별함을 부여해서 생기는 오해가 없기를 진심 바랍니다. 다음 주 주제는요, 5번째 시간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는데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없는 거, 또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이런 사소한 습관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에 선양님, 혜숙님, 예리님 감사드리고요. PD 대본 김예린, 연출의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의 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행복하세요.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점점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해란 말을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한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와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고개만 걷게 해줄게요. 겨울이 와도 마음속에 봄 향기가 가득한다. 한결같이 시들지 않는 사랑 때문이죠. Oh, rewind, 짧은 바람 같던 시간 날 품에 안고 흔들려